자, 질문을 받는 건 가장 첫 번째 보내주신 질문을 시작해서 질문이 끝나면 제가 그 다음 질문을 선착순으로 받을 거예요. 이렇게 질문을 계속 이렇게 그 순차적으로 받게 되면은 너무 질문이 많이 밀려가지고 내가 어떤 질문을 받았는지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그래서 질문이 끝난 동시에 선착순으로 하나 둘 셋 주세요 하면은 바로 처음에 올려주신 분의 질문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간에는 아무리 질문을 올려봤자 제가 받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여튼 경쟁을 너무 경쟁시키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 어쨌든 간에 자 잠시만요. 오케이, 좋습니다.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가장 처음 질문을 도형화 구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셨어요. 카링님께서. 자, 근데 구도 중에서도 뭐 로우 앵글이나 아니면은 뭐 하이 앵글이나 아니면은 뭐 보통 기본적으로 구도라고 한다면 이제 인체 투시도에 대한 거를 말씀을 해주시겠죠. 그래서 아마 인체 투시도라고 이해를 하고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구도라고 한다면 앞으로 이렇게 막 튀어나오는 거 혹은 뒤로 확 빠지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중점을 둬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카메라에 가까울수록 점점 가깝게 보이고 크게 보이고 카메라에 멀어질수록 작게 보이는 건데, 이를테면은 칼을 쥔 사람 뭐 이런 것들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 손부터 그리겠죠. 예, 간단하게 좀 도형부터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가 손이에요. 자, 손처럼 안 보이겠지만 손입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주고 여기에서 이제 가장 가까운 거는 사실 이 손이잖아요. 자, 여기서 뭔가 칼을 잡았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칼이 한 요 정도쯤에 이렇게 손잡이가 이렇게 지나갈 거예요. 그러면 손잡이가 이 정도쯤에 있다고 치고, 그리고 여기에 손가락 뼈들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마디부터 이렇게 그려주면은 이렇게 좀 상대적으로 쉽게 손가락을 그려낼 수 있어요. 손가락 패턴화를 연습을 많이 하시면 이렇게 뭔가 좀 이런 복잡한 손이라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그려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여튼 그림이라는 거는 계속해서 반복 숙달의 그 결과라고 생각하거든요. 얼마만큼 이 사람이 그림을 표현하기 위해서 반복을 했는가,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나오는 그림에서 보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랄까, 그림은 진짜 잘 그리는 사람들은요 정말 반복을 많이 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진짜 그림이 너무 좋아서 막 반복을 하는 거예요. 저도 그림이 좋아서 반복하다 보니까 좀 익숙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반복을 많이 해보시면, 손 그림 그리는 것도 그렇고 반복을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쌤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고마워요. 일단 이렇게 손이 가장 이렇게 화면에 크게 튀어나왔어요. 이렇게 뭐 여기에 이렇게 그 뭐랄까요, 손 비지 말라고 막 하여튼 안전 이게 뭐라 그러나요? 뭐 하여튼 모르겠지만 하여튼 자, 검과 손잡이 사이에 있는 손 비지 말라고 있는 자, 그 부분을 이렇게 그리고요. 자, 이렇게 그리면서도 칼을 자주 그리면서도 뭐 명칭에 대한 거는 그렇게 신경 쓰지 않고 그리는 편이에요. 뭐 칼처럼 보이면 칼이니까 그것만 집중해서 그립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 가장 튀어나왔어요. 그러면은 이게 구도라는 것이 이제 맛깔나게 구도를 만들려면은 어떤 게 앞에 있고 어떤 게 뒤에 있고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정확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정확하게 보여주려면은 앞에 있는 건 더 크게, 뒤에 있는 건 더 작게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팔이 이렇게 동그라미가 이렇게 손목이 한 여기쯤에 있다라고 가정을 했으니까 이제 여기에서 뭐 요쪽으로 이렇게 한번 팔을 빼볼게요. 자, 여기서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점점 아래로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투시도를 예를 들자면 자, 약간 요런 느낌으로 앞으로 나올수록 이렇게 점점 커지게 요런 느낌으로 묘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렇게 앞으로 나올수록 커지게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관절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올수록 커지게, 그냥 어떤 인체에 대한 구조 같은 것들은 그렇게 신경 쓰지 말고요. 그냥 일단은 이렇게 원기둥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얘가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투시도가 이렇게 들어갔구나 라는 정도로만 인식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일단은 묘사를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고 나서 나중에 실제 묘사를 할 때 뭐 조금 더 튀어나왔다가 들어갔다가 인체의 어떤 흐름 같은 것들을 그냥 집어 넣어주면 되거든요. 이걸 기반으로 해서.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도형화를 집어 넣어준다면, 자, 요 흐름을 따라서 약간 위쪽으로 살짝 들어 올려줬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여기에 어깨 동그라미가 이렇게 걸쳐져 있으면 이거보다 살짝 내려가서 요 정도쯤, 몸통은 약간 더 앞쪽으로 많이 튀어나오게 해주면 좋겠죠. 이렇게 내려가고, 구도에 따라서 지금 이거는 자, 여기 부분이 가장 많이 튀어나오고 안쪽 부분 이제 몸통으로 갈수록 점점 아래로 내려가는 거잖아요. 모습이잖아요. 배연경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점점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투시도가 더 들어간다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도형에도요, 그냥 똑같이 그리더라도 투시가 약간씩 아래쪽으로 조금 더 들어가는 듯한 느낌으로 만들어 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또 도형을 그린다고 해서 막 정말 너무 정확한 도형을 그린다라고 하면서 정말 막 정확하게 그릴 거야, 난 진짜 완전히 컴퓨터로 그린 것처럼 그릴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막 계속 지우고 그리고 이러면서 도형 자체에만 수정을 하려고 시간을 많이 쓰시면은 또 오히려 그거 나름 손해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로우툰 아카데미에서 이렇게 알려드리는 도형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이 인체 도형화의 도형을 어느 정도 그냥 이 정도쯤이면은 도형하구나, 이 정도쯤이면은 좀 얼추 나왔구나 싶은 정도로만 이렇게 이미지가 나왔으면은 그냥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바로 다음으로.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오리스님 맞나요? 어쨌든 반가워요. 자, 그리고 여기서 또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또 투시를 이런 식으로 주면 좋아요. 왜냐면 손이 있는 곳에서부터 이미 투시가 강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점점 확 들어가게, 그러면은 골반 부분이 훨씬 작아지겠죠. 자, 이렇게 골반도 보통 그냥 정상적으로 이렇게 다 똑같은 방향을 보고 있는 거 말고 약간 이렇게 틀은 상태, 이런 틀은 상태로. 자, 골반에도 투시가 들어갔으니까 축약이 좀 심하게 이렇게 들어가겠죠. 아이고 잘못해서 꺼져버렸어요. 자, 이렇게 그리고 이 상태에서 자, 중간 놓고 동그라미, 관절 동그라미 2개, 여기에 이렇게 뭐 복근 이렇게 들어가고 자연스럽게 허리를 연결해 주시면 돼요. 네, 오랜만입니다. 진짜 오랜만에 방송 켰어요. 네. 근데 이제 일주일에 3회 정도는 계속 방송을 할 예정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조금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요 정도 됐으면은 이제 다리가 원기둥이 나오는데 원기둥도 마찬가지로 축약이 엄청 많이 적용이 돼서 자, 한 요 정도까지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원기둥만 따로 떨어뜨려서 본다면 정말 한 요 정도의 느낌, 이거보다 훨씬 더 축약이 많이 된 느낌으로
자,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이게 이 원기둥이 그냥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제 인체 도형화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요런 느낌이잖아요. 요런 느낌. 길이가 요 정도의 느낌이라면 이거를 축약을 적용을 시켜서 요런 느낌으로 굉장히 짧아지고, 그리고 요 원의 이 위쪽에 있는 원의 느낌이 훨씬 더 강해지게끔, 자,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허벅지가 한 요 정도로 짧아졌으면은 그 밑에 있는 그 어디야, 저 장단지라 그러나요? 하여튼 정강이 부분은 훨씬 더 짧아져요. 자, 이렇게 무릎 동그라미는 살짝 튀어나오도록 이렇게 살짝 그려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거의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이렇게 살짝 정말 조그만하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요 정도쯤으로 그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려주면 그려줄수록 원근감이 조금 더 확실하게 확 나오게 되니까, 이렇게 뭔가 내가 너무 좀 과장해서 그리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이렇게 그려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손에서부터 시작해서 확 뒤쪽으로 원근감이 싹 지나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반대편도 팔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어깨 동그라미를 그릴 때 가슴 근육을 동시에 그려주시면 훨씬 더 자연스러운 근육 묘사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동그라미를 적당하게 위치에다가 그려놓고 머리를 그려야 되겠네요. 아기별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은 아니죠. 그 행아웃에서 가끔, 하여튼 반가워요. 자, 그리고 여기 머리를 그릴 때는요, 여기에 목 중간 부분에서부터 체크를 해서 이렇게 동그라미를 대각선으로 그려주시는데, 자, 얘를 이렇게 대각선으로 살짝 올려서, 이렇게 살짝 올려서 머리의 위치를 대략적으로 이렇게 잡아줍니다. 자, 동그라미는 요 네모의 범위보다 작게 그려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요 머리가 바라보는 위치는 아무래도 카메라 쪽이 좋겠죠. 정면스럽게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머리를 바로 틀만 이렇게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편에 있는 팔 같은 경우는요, 그냥 내리고 있는 팔을 그리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기둥에 축약을 넣어서 원기둥이 다 보이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 보이는 느낌으로. 이쪽은 방패 같은 거를 잡고 있다라는 느낌으로 갈까요? 이렇게. 이렇게 하나, 뭔가를 잡고 있는 듯한 느낌으로. 자, 오케이. 이렇게 됐고, 발은 이제는 그냥 거의 위에서 바라본 느낌으로, 자, 요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은 될 것 같네요. 이렇게 구도가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확 내려가는 구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죠? 이게 도형화를 바르게 이해를 하면 그냥 도형화만으로도 원근감을 확실하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네, 방송 나중에 확인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로 다시 이게 끝나자마자 업로드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됐으면 이제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묘사가 됐으니까 여기서 실제 인체 묘사를 한번 해볼까요? 아주 약하게 좀 지우개질을 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근육의 어떤 특징, 인체의 특징 같은 것들을 적용을 시켜서 이렇게
뭐 어깨 근육, 삼두근, 그리고 뭐 이두근이 이렇게 내려오고 상완근 뭐 나오고요. 뭐 여러 가지 근육들이 올라하게 나오겠죠. 그리고 광배근이 이렇게 뒤에서 이런 식으로 나오고 전거근, 그리고 승모근이 약간 볼록하게 이렇게 나오겠고요. 그리고 흉쇄유돌근, 목 근육. 오케이. 그리고 가슴 근육. 잠시만요. 가슴 근육. 도형화의 특징의 흐름을 따라서 그냥 계속 연결해서만 그리시면 됩니다. 거의 도형화 자체만으로 인체가 거의 완성이 돼 있을 거예요. 이 정도까지 그리실 줄 알면. 그래서 도형화 상태에서 그냥 바로 조금씩 더 추가해서 그린다라는 느낌으로만 진행을 해주시면은 거의 뭐 그냥 인체 공짜로 가져가는 거죠. 자, 이렇게 요 정도쯤에서 이렇게 선생님, 그런 근육들은 인체도 같은 걸 보면서 그려야 하는 건가요? 그렇죠. 인체 해부학이라는 그 어떤 미술 쪽에서도요, 의료계통 쪽에서만 해부학을 하는 게 아니라 미술계통 쪽에서도 해부학을 정말 많이 다루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찾아보시면은 되게 양질의 해부학 도서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요즘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미진사라는 곳에서 나온 미술 해부학 책을 보고 그 공부를 했었는데요. 이제 요즘에는 석가라는 분께서 이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그래서 그분께서 인체 해부학 서적을 내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요즘에는 많이들 참고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이미 있는 자료들을 보시고 참고를 하시면서 이 부분에는 요런 근육이 있구나, 요런 부분에는 요런 근육이 있구나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서 이제 하나 둘씩 자신의 걸로 습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는 안 보고 그림을 그리더라도 이 위치에는 이런 근육이 있었지 하면서 자동적으로 탁탁탁탁 떠오를 때가 생기거든요. 이제 그런 정도가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자유자재로 자유롭게 그림을 그리실 수가 있죠. 예. 네, 석정현이라는 분이신데요. 되게 일러스트레이터도 하시고 요즘에는 이제 만화 연재도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퀄리티 높은 만화를 그리는 분으로 유명하세요. 네. 자, 뭐 하체 부분은 그냥 바지로 커버할게요. 조금 바이킹 같은 느낌? 바이킹 같은 느낌인데 검은 동양검을 들고 있네. 하여튼 이런 느낌의 동양 의상 같은 것도 뭐 없으리란 법은 없으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머리카락도 산발 이렇게 간단하게 음영 묘사도 해주면은 훨씬 좋겠죠. 자, 요런 식으로 묘사를 하면은 뭐 되게 금방 나왔죠. 좋아요. 좋네요. 이렇게 도형에서부터 차근차근 제가 요즘에 ASMR이라는 컨텐츠를 자주 올리고 있는데요. 그냥 그 그림 그리는 사각사각 소리랑 그냥 그림만 보이는 건데 이제 거기에서 도형에 대한 ASMR을 굉장히 좀 자주 올리고 있어요. 요즘 왕기초강자를 촬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왕기초강자에서 선긋기랑 이제 선긋기를 비롯해서 도형 그리기 강좌를 이렇게 병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긋기, 도형 그리기, 그리고 도형 소묘하기, 이제 그림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아서 도형 소묘하기,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가 캐릭터 뭐 간단하게 얼굴 그리기 뭐 이런 것들로 이렇게 하나둘씩 진행이 돼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을 하려고 도형 ASMR을 참고 자료로 이렇게 만드는 중인데요. 근데 거기에서 보면 이렇게 원기둥 같은 것들을 되게 자유로운 방향으로 계속 움직이는 영상을 만들었어요. 뭐 하나는 위로 갔다가 겹쳐져서 하나는 내려갔다가 또 어떤 거는 밑으로 이런 식으로 갔다가 요런 영상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런 훈련을 계속해서 연습을 하시면 자기도 모르게 요런 공간감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요런 훈련을 계속 하시면 뭐 얘가 더 아래로 내려가고 아래로 내려가는 거 아래쪽에 있는 원기둥은 조금 더 작아지면서 더 아래로 내려가고 얘 밑에 있는 애는 조금 더 작아지면서 더 아래로 내려가고 뭐 요런 것들 있죠. 이거 자체가 원근감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하나의 일련의 과정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최대한 연습을 많이 해보세요. 만약에 내가 원근감이 잘 안 느껴진다 하시면은 원근감을 인체 자체로 표현을 하기에는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면 인체에는 뭐 뼈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인체에 뭐 근육도 있을 거고 너무나도 다양한 굴곡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얘네들을 가지고 공간감을 익히기에는 너무나 한계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단순한 형태로 이런 도형의 형태를 빌어서 공간감을 최대한 연습을 하신 다음에 이거를 인체에다가 바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인체 도형화에다가 적용을 한 다음에 도형화로 어느 정도 틀이 나왔으면 그 위에다가 인체를 덧입히는 방식으로 작업을 하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여튼 잘 이해가 되셨나요? 자,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카릭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었는데 카릭님께서 지금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인체를 그린다라고 하더라도 해부학으로 접근하려고 하시면 굉장히 어려우니까 최대한 간단한 도형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원기둥, 육면체 아니면은 뭐 변형된 어떤 그로툰 아카데미의 그 도형화 인체 뭐 이렇게 몸통 도형이라던가 골반 도형이라던가 이런 것들 있죠. 이런 단순하고 간단한 도형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서 얘네들을 조합한 도형화 인체를 적용을 하고 그리고 이 조합한 도형화 인체를 기준으로 해서 근육을 만들어 덮어 씌워넣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면 이렇게 사실 저도 이런 구도를 그린다라고 하면 저도 좀 많이 지웠다가 그렸다가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도형화로 한번 그리니까 그냥 한번 이렇게 전체적으로 싹 잡고 그리니까 그렇게 많이 지울 필요도 없고 한 방에 완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도형화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인체도 잡고 배경도 잡고 뭐 메카닉도 잡고 여러 가지 토끼를 한 번에 다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